자, 좌측에 도구 중에 보시면은 T자 돼 있는 거 있죠. T자. 타입 툴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다 글자를 써주십니다. 쓰시자마자 컨트롤 A 눌러주시면 모든 글자가 다 선택이 될 거고요. 이때 상단에 툴 메뉴 보시면은 여기가 타입 툴에 관련된 메뉴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폰트 패밀리, 글자 종류, 폰트 스타일, 폰트 사이즈, 패러그래프, 정렬 방식, 그 다음에 첨자. 자, 그 다음에 제일 앞에는 공통적으로 보이시는 컬러 부분, 이 써주신 글자에 들어가는 컬러 설정하는 부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써주신 글자 선택해 주셨으니까 원하시는 서체 골라보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올려보시고요. 폰트 사이즈 조정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쉼표하고 마침표인 거 아시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체 종류,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렬 방식은 지금 단어를 하나 썼는데 밑줄 내려서 두 번째 글자 써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두 줄, 세 줄일 때 자, 이때 이제 정렬 방식이 좌측 정렬이면 첫 글자 기준으로 좌측, 중앙 정렬 하시면은 중앙으로 정렬, 우측 정렬 하시면은 마지막 글자를 기준으로 우측 정렬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중앙 정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써주신 텍스트 이렇게 다시 드래그 하셔도 되겠고요. 커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A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상단에 캐릭터라는 이름 한번 선택해 보실게요. 캐릭터. 그럼 이렇게 이제 캐릭터 패널이 열립니다. 빈 공간 클릭 닫으시고 컨트롤 T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T 해보시면은 캐릭터라는 패널이 이렇게 팝업으로 뜨죠. 캐릭터, 패러그래프, 오픈 타입 이렇게 세 가지 패널이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세 줄 메뉴 있죠. 세 줄 메뉴. 이거 눌러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쇼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쇼 옵션. 이거 눌러주시면은 지금은 메뉴가 요거밖에 보이지 않지만 쇼 옵션 눌러주면 모든 메뉴가 다 열릴 거예요. 자, 그럼 제일 위에는 폰트 종류였고요. 포토샵에서 여러분들 보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폰트 종류, 그 다음에 바로 아래 폰트 스타일, 그 다음에 요게 폰트 사이즈죠. 폰트의 크기. 그 다음에 요거가 리딩이 뭐예요? 행간, 그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줄 사이에 이렇게 간격 조정하는 줄 간격, 행간. 자, 그거 아래 이제 트래킹, 그거는 자간 조절이죠. 자간 조절. 이렇게 글자와 글자 사이에 간격 조정하는 자간. 자, 그 앞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자간을 조정하는 커닝이라는 항목인데 얘는 어떤 자간 조절되는 거예요? 커서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앞뒤 글자 간격을 조정하는 게 이 커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쭉 올려보시면은 여기만 자간이 조절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문장의 어떤 첫 번째 글자의 사이즈를 키운다거나 그러면 이제 자간이 좁아지니까 그때 자간을 조정하신다거나 등등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게 이 커닝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이제 사이즈죠. 폰트 사이즈. 그래서 세로 사이즈, 가로 사이즈.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폰트 사이즈는 가급적이면 조절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왜 그러죠? 이 글자는 전문 디자이너가 열심히 디자인을 해서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비율을 가로 세로 비율을 찌그러뜨려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꼭 얘를 찌그러뜨려서 어떤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얘를 찌그러뜨리면 가독성도 떨어지고 보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절하지 않는 게 좋다. 특히 여러분들 영상 과정에서 이제 자막을 길게 쓰다 보면은 가로 스케일을 줄이는 경향들이 조금씩 있으신데 그러면 안 좋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시프트, 이거는 어떤 글자 또는 단어 선택하셔서 기준선 위아래로 조정하실 때 쓰는 메뉴죠. 기준선 위아래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드, 그 다음에 올캡, 스몰캡, 이제 올캡, 스몰캡. 올캡, 스몰캡은 여러분들 소문자로 쓴 글자들 올캡 누르시면은 대문자, 그 다음에 스몰캡 누르시면은 대문자인데 크기는 소문자. 자, 그 다음에 글자 중에 하나 또는 뭐 숫자를 쓰신다거나 위첨자, 아래첨자, 그 다음에 밑줄 긋기 언더라인, 그 다음에 가로줄, 중간 라인, 이런 메뉴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포토샵과 캐릭터 패널의 메뉴가 똑같아요. 그죠? 네. 자, 다른 점은 요거 하나 다릅니다. 캐릭터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포토샵에는 얘가 없죠. 그냥 똑같이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얘네가 뭔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로테이션. 자, 요거는 이제 글자를 선택하시고 이렇게요. 로테이션 값을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글자가 회전됩니다. 회전되기 위해서 얘네가 자간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회전되는 로테이션 메뉴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토샵은 그냥 가로쓰기, 세로쓰기 있죠. 네. 로테이션 메뉴가 따로 없고 일러스트에서는 이런 메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캐릭터 패널에 대한 기본 메뉴를 좀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써주신 거 옆으로 이렇게 좀 빼놓으시고 다시 한번 타입 툴을 선택할게요. 방금 여러분들이 텍스트 쓰실 때는 그냥 빈 공간을 클릭해서 그냥 빈 공간 클릭해서 원하시는 내용을 그냥 짜라라라라 써주셨습니다. 그죠? 네. 잠깐만요. 제가 뺄게요. 자, 근데 이번엔 타입 툴 선택하시고 여기에다가 클릭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설정이 돼요. 자, 그래서 좌측 정렬로 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좀 줄여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설명드리면서 리딩 행간을 좀 많이 띄워놨는데 행간은 0으로 빼겠습니다. 자간도 0으로 뺄게요. 행간은 0이 아니라 요 정도, 한 28포인트 정도 글자를 보시고 한 요 정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끝에다가 뭔가를 여러분들 쫙 글자를 계속 써보세요. 요 정도 쓰셨으면은 지금까지 쓰신 내용을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C, 제일 끝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 컨트롤 V 해보실게요. 그러면은 이 텍스트 박스보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글자를 더 많이 쓰셨기 때문에 글자가 오버된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 박스 끝쪽에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플러스 아이콘이 뜹니다. 이건 글자가 텍스트 박스 영역을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써주신 그 뒤쪽 글자가 안 보이겠죠. 자, 이때 도형을 하나 그려줄게요. 사각형으로 그리셔도 되고 엘립스로 그리셔도 되고, 이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아까 써주신 텍스트는 이렇게 좀 밖으로 빼놓을게요. 방해가 되니까 얘는 밖으로 좀 빼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형을 하나 그려주셨으면 셀렉션 툴로 요 플러스 아이콘 있죠. 얘를 가볍게 천천히 클릭, 또 한번 클릭 해보시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면 이때 이 박스를, 새로 그려주신 박스를 한번 새로 그려주신 도형을 클릭해 주시면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 표현되지 못한 글자가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끝에 보시면은 또 플러스 아이콘 보이네요.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럼 여기 밑에다가 도형을 또 하나 그려볼게요. 이번엔 다른 거, 이번에는 제가 뭐 스타툴, 별을 선택해서 별을 그려봤습니다. 자, 마찬가지 셀렉션 툴로 이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 한 번일 때 안 바뀌죠? 또 한 번 얘를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빨리 더블 클릭하듯이 빠르게 클릭 하시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클릭 정확하게 얘를 두 번 찍어주시면 이 모양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 새로 그려주신 도형을 가장자리를 또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써주신 내용이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남아있는 내용이 또 일로 가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컨트롤 Z로 좀 넘어가 볼까요? 컨트롤 Z 넘어오셔서 자, 처음에 써주신 이쪽 텍스트 박스를 좀 조정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릭탱글 툴로 이쪽 옆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하나 또 그려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셀렉션 툴로 이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 천천히,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게요.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막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어떤 이제 잡지, 매거진 같은 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글자들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 끝에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연결돼서 글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표현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되셨으면은 지금까지 써주신 거 위에다가 여러분들 여기 도형툴 별 툴을 선택하셔서 정가운데다가 이렇게 별을 하나 좀 크게 그려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별 도형의 색깔을 이렇게 좀 바꿔보실게요. 자, 지금 그려주신 이 별 도형이 여러분들이 방금 써주신 텍스트 박스
위에 올라가 있죠. 예. 얘가 밑에 있으면 안 되고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 텍스트 박스랑 별이랑 이렇게 드래그해서 같이 잡으세요. 텍스트 박스하고 별하고 같이 잡아주십니다. 다 잡으셨나요?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상단 메뉴 오브젝트에 가보시고 오브젝트 쭉 내려가시면은 텍스트 왑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텍스트 왑. 거기에 메이크 눌러주십니다. 메이크. 텍스트 왑에 메이크. 어떤 메시지 뜨죠? 네, OK 눌러주시면, 자, 그럼 이 텍스트를 피해서 글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오브젝트 텍스트 왑에 텍스트 왑 옵션이라는 걸 또 선택해 볼게요. 텍스트 왑 옵션. 그럼 이렇게 메뉴창이 열리죠. 거기에 옵셋 값 있죠. 옵셋 값. 자, 프리뷰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옵셋 값을 올려 보십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글자와 도형 사이의 간격이 더 멀어지죠. 조절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도형하고 여러분들 그려주신 거 하고 글자하고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다거나 너무 멀다거나 하실 때 이 옵션 창에 들어오셔가지고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통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잡지에 보시면은 양쪽에 글자가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뭐 제품이 있다거나 음료가 있다거나 모델이 또 서 있다거나 뭐 신발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집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별 선택하시고 다시 오브젝트 텍스트 왑에 가신 다음에 별을 선택하세요. 별. 그래서 오브젝트 텍스트 왑에 가시고 릴리즈 해보세요. 릴리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별 딜리트하고 버리십니다. 그럼 방금 우리가 이제 텍스트 왑이라는 거를 보셨는데 요 디테일을 조금 정리해서 좀 잡지 스타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써주신 글자 내용도 웹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글자 내용 좀 긁으셔가지고 복사 여기다가 붙이기 해서 글자 내용도 좀 바꿔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머리 글자와 첫 번째 문장 앞에다 커서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캐릭터 패널에 보시면은 자, 거기 베이스라인 시프트 있죠. 그거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리딩 조정하기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리딩 조정하기 리딩값. 자, 그래서 여기다 커서 넣으시고 Alt 업다운 키로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조정이 잘 안된다 그럼 첫 글자 하나만 좀 잡아보시고 Alt 업다운 키 Alt 업다운 키로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시면 Alt 업다운 키 그럼 여기 리딩 값을 조정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적당한 값으로 사이 간격대기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자를 좀 여기다가 적용을 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중간에 넣어 주실 이미지를 하나 또 좀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어떤 이제 이미지나 여러분들이 그려주신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가운데다가 배치하시고 사이즈를 좀 키워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다 잡으셔서 아까하고 동일하게 오브젝트 텍스트 왑에 메이크 오케이 해주시면은 신발을 피해서 글자가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텍스트 왑에 옵션 들어가셔서 옵션 값을 조정하셔서 간격을 조금 더 띄워주신다거나 오케이 해주시면은 간격 조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신 분은 자, 여기 써주신 글자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좀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내용을 좀 카피를 좀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는 그냥 버릴게요. 딜리트 요 신발만 남겨놓고 텍스트 박스는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남아있는 요 신발도 여러분들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해보세요. 그럼 가장자리에 어떤 패스 같은 게 보이시는데 여기 텍스트 왑이 아직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텍스트 왑에 릴리즈 해서 풀어주시면 풀릴 거고요. 자, 요거 크기 조금만 줄여줄까요? 이렇게 크기를 좀 줄이실게요. 크기 줄이시고, 그 다음에 엘립스 툴로 요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여러분들 펜툴 선택하셔서 이렇게 패스도 한번 좀 그려보세요. 패스 라인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타입 툴을 꾹 눌러 보시면은 타입 툴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네. 타입 툴을 꾹 눌러 보시면, 자, 근데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은 얘네들은 가로 쓰기, 얘네들은 세로 쓰기예요. 그래서 방향만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이고, 똑같이 타입 툴, 아리아, 타입 온 패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얘도 세로 쓰기, 타입, 아레아, 타입 온 패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능은 3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터치 타입 툴이라고 해서 글자별 로테이션을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또 있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여기 타입 온 패스 툴이라는 거 선택을 하시고, 타입 온 패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려주신 이 패스선 위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글자가 요 위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직접 써주시거나, 또는 방금 여러분들이 글자를 카피해 놓으셨기 때문에 컨트롤 V로 붙이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타입 온 패스로 선 위에다가 써주신 글자, 카피하신 글자를 붙였을 때, 자, 이때도 글자가 이 패스선을 넘어가네요. 글자 내용이. 그럼 마찬가지 셀렉션 툴로 플러스 아이콘을 가볍게 천천히
클릭, 클릭. 자, 이렇게 여기 가운데 부분을 좀 잘 클릭하셔서 마우스 커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부분을 빨간색 가운데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이 모양으로 좀 바뀌게 좀 만들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옆에 있는 동그라미 패스선을 또 클릭해 주시면 이 오브젝트하고 이 패스선에 올라가는 글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Z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요거는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버려보세요. 딜리트 버리고 타입 툴 선택할게요. 이번에는 타입 툴 선택하셔서 자, 여기 지금 그려주신 도형 엘립스 동그라미, 자, 요 패스 위에다가 마우스를 요렇게 가져가 보십니다. 자, 마우스를 원래는 이 패스 위에 가져가기 전에는 이렇게 사각형 점선으로 되어 있는 커서죠. 근데 얘를 패스 위에다가 이렇게 가져가면 이렇게 동그라미 커서로 바뀌어요. 동그라미. 자, 요거는 이 안에다가 아까 타입박스처럼 이 안에다가 글자를 넣는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는. 자, 그럼 Alt를 누르시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S자 점선으로 바뀌죠. 점선이. 이때 여기다 클릭해 보세요. 이때 클릭하시면은 자, 요거는 타입온 패스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하시는 글자를 직접 쓰거나 아니면 아까 써주신 내용 카피하신 거를 여기다 놓고 폰트 사이즈를 좀 줄여 주시면은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도구 바꿔보세요. 셀렉션 툴 도구 바꾸시고,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타입1 패스로 글자가 적용되어 있는 첫 글자 앞에 보시면은 요렇게 두 줄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요 두 줄, 요거 요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자, 그럼 첫 글자 앞에 있는 요거는 이 첫 번째 글자, 시작 글자. 그래서 인점을 조정하시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얘가 인점을 조정하시는 라인. 그래서 요 라인을 잘 잡으셔서 요 라인 잘 잡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커서 앞에 이렇게 화살 표시 보이죠? 화살 표시. 이게 오른쪽을 향하고 있다면은 이 인점 첫 번째 글자 요거의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는 거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요 라인에다가 마우스 커서 대보시면은 왼쪽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텍스트의 마지막 글자가 들어가는 엔드점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 요 뒤로 또 숨어 있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간 내용이, 그죠? 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제 글자 수를 줄이시거나 뭐 하셔가지고, 네. 아니면 글자 내용을 좀 적게 쓰시거나 적게 카피해 오셔가지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셀렉션 툴 가지고 인점, 시작점, 그 다음에 엔드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정해 주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앙에도 보시면은 중앙 부분에도 보시면 라인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건 이제 이 텍스트 전체의 위치를 조정할 때 쓰는 거야. 전체 위치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값을 줘서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한다거나. 네. 자, 그다음에 방금 잠깐 보셨듯이 이 라인을 잡아서 글자를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시면은 안으로 넣어보세요. 이렇게 글자를 안으로 넣어주시면은 패스 안쪽으로 얘가 적용이 또 되겠죠. 이렇게.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로고라든가 이미지를 중앙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글자를 표현하는 방법. 펜털로 그려준 거에다가 적용하고 또는 도형에다가 적용하고 가능하다라는 거요. 네. 자,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사이즈 줄여가지고요. 여기다 놔주시고 요거 하나 카피하신 다음에 타입 셀렉션 툴로 글자 부분, 자 중앙에 있는 포인트 잡으셔서 이렇게 밖으로 있는 글자를 밖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고,